1392년 마침내 이성계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의욕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큰 혼란 속에서 나라 이름까지 바꾸게 되면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첫 해는 그냥 국호를 고려로 이어서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성계는요, 정도전이 말하는 그 백성이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던 거죠. 고려 사회는요, 어떤 소수 귀족들, 그들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귀족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였다라고 보면, 조선은요, 사대부 중심으로 좀 더 폭넓은 사회로 개방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좀 더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관료사회로서의 시스템이 보완된 그런 사회, 그러한 시스템, 이전보다 좀 더 균형 잡힌 국가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개국 후 태조가 정말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어요. 바로 한양을 옮기는 것, 수도를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을까요? 태조는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무장이었어요. 하지만 개성의 귀족들에게는 어때요? 그냥 변방의 장수였을 뿐입니다. 기득권층의 텃세, 그리고 비협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읍지를 바꾸기로, 수도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색을 하겠죠. 어디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추천된 곳이 현재 그 세종시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계룡산 지역이죠. 계룡산 지역으로 추천이 됐는데 하륜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무학을 추천합니다. 무학은요, 현재 서울의 신촌을 의미합니다. 그 무학으로 도읍을 정하면 지금 그 연세대학교 뒤편에 안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안산을 병풍으로 삼아서 도시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안산을 병풍 삼아서 도시를 지으면 신촌, 마포 이쪽 도심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건 남향이 아니라 남서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임금은 남쪽을 향해서 정사를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풍수지리가 있거든요. 이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부결되죠. 그리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대로 한양을 새 수도로 결정합니다. 태조 3년이죠. 이 고려시대에는요, 한양을 남경으로 불렀는데요, 개경 다음으로 두 번째 2대 도시였던, 꽤 큰 도시였던 건 맞아요. 한양은 여러 가지로 이로운 모습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서쪽에는 인왕산, 오른쪽에는 낙산, 그리고 남쪽에는 남산, 이렇게 도시를 품는 형태로 산이 둘러싸은 거죠. 그래서 도시를 방어하기도 좋았고요. 또 남한강과 북한강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어떤 교통이나 물류에도 아주 좋은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백길을 이용해서 조세를 걷기에도 아주 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양에 백길 근처에 창고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광흥창, 용산창 이런 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수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도전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수도 건설의 총 책임자였잖아요, 정도전이. 궁궐의 위치부터 모양, 또 어떤 규모와 쓰임새, 또 각 건물마다의 이름과 그 뜻을 다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한양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4개의 문을 만들고 4개의 대문, 그러니까 4대문과 4개의 소문을 만드는데 그 의미 또한 다 정도전이 부여하게 됩니다. 정도전의 어떤 머리와 손으로 그려지는 모든 것이 실제로 세워지고 지어지게 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 같아요. 한양의 4대문은요, 유교의 인의예지신에서 따와서 이름을 집니다.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수도 중심에 보신각을 두었죠. 그리고 경복궁의 이름을 지으면서 정도전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도전의 정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경복궁의 이름들 안에 있던 것 같아요.
왕이 편히 쉬기를 오래 하면 교만함이 생긴다. 그래서 안일해지기 때문에 왕은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면서 왕의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곳의 이름을 근정전이라고 지읍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에서 담은 것이죠. 또한 정도전은 왕이 부지런해야 할 것으로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 부지런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각 제시했죠. 또 왕이 머물면서 정사를 보는 곳의 이름을, 그러니까 왕의 집무실이죠, 생각하고 정치하라는 의미에서 사정전이라고 집니다. 정도전은요, 생각하면 이기고 생각이 없으면 진다는 그런 생각의 중요성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침전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서경의 오복 중에 하나인 강령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전각 이름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고 철학을 담았던 것 같아요. 왕이 그렇게 정사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행동 지침도 어떤 정도전이 정해놓은 듯한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리고 수도의 완성 이후에 정도전은 활발한 집필 활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조선의 뼈대와 근간을 잡아가는 그러한 집필이었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설계대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조선의 근간을 세우는데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던 정도전. 이 정도전은 조선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죠. 태조실록 정도전 졸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정도전이 술에 취해서 중국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장량을 쓴 것이 아니라 장량이 유방을 써서 한나라를 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뭐예요? 이 말은 자신이 이성계를 선택해서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장 먼저 조선에 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 설계한 사람, 바로 정도전이죠. 과연 그가 없었다면 조선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조선 건국 후 한 달 만에 이성계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11살짜리 막내 아들 방석에게 세자를 맡깁니다. 이 방석이 세자에 책봉된 배경에는요, 태조의 막내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지요. 막내 아들에 대한. 근데 신덕왕후 강씨의 입김도 포함됐을 것이고 어떤 정도전의 동의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계의 8남 중에요, 6명은 첫 번째 부인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아래 2명은 두 번째 부인의 소생이죠. 근데 첫 부인은 고려 말에 사망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부인만 있는데, 이 신덕왕후 강씨가 두 번째 부인인데요. 조선 건국 후에 정비가 되죠. 그리고요, 신덕왕후 강씨는요, 첫 부인과는 다르게 법문세족의 딸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가의 힘이 필요했던 이성계에게는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겠죠. 나이 차이가 무려 21살이나 났습니다. 이 부인과. 어린 부인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즈음 왕과 신하들이 한 방에 모여서 세자 책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이 신덕왕후 강씨가 자신의 아들이 배제된 걸 듣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했던 이 기센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강씨의 모습으로 볼 때 이성계는 신덕왕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왜 적장자가 아닌 8번째 막내 방성을 세자로 추천했을까? 아마도 힘있고 똑똑한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보다 11살의 어린 방석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재상 정치를 펼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겠지요. 자신이 조선을 세우고 조선을 경영하겠다라는 어떤 정도전의 큰 그림,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함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막내 아들이 세자에 책봉이 됩니다. 결국 그 책봉 때문에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태조 7년,
이방원은 아버지의 최측근이며 조선 창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정도전과 그 측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실권을 장악한 왕자의 날을 일으킵니다. 정몽주까지 죽이면서 조선 창업의 큰 공을 세웠는데 개국공신에서 제거가 되면서 상당히 실망이 컸죠. 또 이복 동생에게 세자의 자리까지 뺏긴 지금 이방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정도전이 어떤 자신의 의지대로 조선을 경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방원은 거사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세자로 책봉된 이복 동생 방석과 방봉까지 다 죽이는, 그리고 불씨를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잔인함을 보이기도 하죠. 태조 이성계가 피값으로 얻은 조선의 미래와 안정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성계가 정말 준비된 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은 출중했지만 왕으로서의 비전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런 킹메이커를 만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계가 정말 준비된 왕이었다면 왕조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자를 세우는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뼈아픈 결말이었죠.